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금리 그래프는 이성적인 선이 아니다. 추정 아닌 원칙이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1년이면은 비교적 단기인데 단기적으로 시장 전망이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매일경제 금매 아니면 쳐다도 안 봐. 강남 아파트도 한 달 새 3억 뚝. 이렇게 변화가 극심한 것은 아무래도 금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략 예측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계속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는 점점 더 낮아질 것이고, 그래도 대출 받아서 집 사는 분위기가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인구가 줄고 저성장이면 금리도 낮지만 그 금리가 낮다는 것은 성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도 예전같이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금리라도 앞으로는 점점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거 점점 없어질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르죠. 최근에 급변하는 단기적인 변동성, 그것은 미국 국채 금리가 한몫 단단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국채도 올라갔지만 올해 2월부터 8월 사이에 이제 더는 안 올릴 것이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높긴 하지만 지금이 최고다. 이제 점점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도 한몫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나름 괜찮았는데 8월 이후에 변화가 생깁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한국에서 미국 국채가 5% 금리 근처까지 찍고 내려온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또는 4.5% 넘어가면서 그냥 5% 찍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 있을지 몰라도 올해 초에 그렇게 예측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당연히 모르겠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요걸 예측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크면 실망도 크고 많이 당황스럽죠. 4.9% 그 이상 찍었죠. 모두 멘붕이 아마 왔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4.5% 그때쯤 미국 국채 살까 말까 망설였다가 그래도 모르니까 기다리자. 그러고 나서 4.8%, 4.9% 근처에서 미국 국채를 좀 ETF 사가지고 지금은 정리를 했습니다. 왜 정리를 했는가?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 방 맞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확신이 없죠. 다들 확신이 없고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미국 금리 내려간다는 의견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 말이 많죠.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투자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말로만 이야기하지 투자 직접 하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모르니까. 이런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고용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죠. 굉장히 급격하게 변합니다. 좋다가도 나빠지고 나빠지다가도 좋아지고. 그런데 고용이 예전 같지 않다. 이게 어떻게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 돈 풀기 멈춘 상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바로 또 돈 풀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축 잔고가 많이 줄어든 상태. 이것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되면 미국이니까 정부가
다 해결해 줄 거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저축을 깨서 소비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 그것은 좀 빈약합니다. 많이 빈약하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나비를 좀 풉니다. 나비를 풀어가지고 나비가 춤을 추면서 저쪽으로 갑니다. 그 나비가 춤을 춘 경로가 미국 국채 10년의 변화 그래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들 몇 명 시켜서 낙서를 합니다. 그 낙서의 핵심 부분을 선으로 연결하면 미국 국채 10년짜리의 그래프가 아마 나올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초장기적으로는 15년 후, 20년 후는 대략 느낌이 오죠. 감이 옵니다. 어떻게 될지. 부동산 가격, 금리 등등 다 감이 오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른다가 맞는데 그런데 너무 확신에 차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원칙대로 가야 한다. 원칙대로 가야 안전하다. 정부부터 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거 한다고 합니다. 돈 풀어가지고 집값을 부양하겠다. 요것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럴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거품을 빼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부채를 땡겨가지고 부동산 많이 사는 나라,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지금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거 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금리가 내려갈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쪽에 바다 건너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예측한다? 말이 안 되죠. 그냥 나비가 춤을 춘다, 모른다 생각하고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품 빼기 해야 되는 것이겠죠. 반대로 예측과 반대로 가면은 IMF 한 번 더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진짜로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 예측을 통한 돌발적인 행동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개인은 뭐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도 저라면 임대 수익률 보고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임대 수익률은 초장기적인 부동산의 수익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야 올랐다 내렸다 하겠지만 그리고 정부가 펌프질 하면은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는 믿을 것이 못 되고 수익률 요거는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 원칙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